자, 한빛고등학교 기말고사 대비 부교재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기출문제 부분만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x가 0, 1, 2, 3, 4 5개의 원소로 되어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fx는 2x를 오른하는 나머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x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했고요. G1은 3일 때 G0 더하기 G3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fx는 완성이 되어 있죠. fx는 자, x에서 x로 대응되는데 0, 1, 2, 3, 4가 똑같이 0, 1, 2, 3, 4로 대응을 합니다. 자, x 대응 관계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은요, 2x를 오른하로 나머지니까 자, 0을 2배 하면 0, 그래서 0은 0으로 대입을 하죠. 대응을 하고, 자, 1은 자, 2를 오른하로 나머지니까 1은 2로 대응을 합니다. 2는 4로 대응을 할 거고요. 3은 6을 오른하면 나머지 1로 대응을 하죠. 4는 나머지 3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fx의 관계를 다 완성을 해놨고요. 자, 요 관계식을 가지고 써보겠습니다. 교환법칙 성립한다 했으니까 자, f의 g1 요 값이 g의 f1의 값과 똑같고요. 마찬가지 f의 g2 값은 g의 f2 값하고 같습니다. f의 g3은 g의 f3하고 같고요. f의 g4는 g의 f4값과 같고요. 그리고 f의 0이 빠졌네. 자, f의 g0부터 쓸게요. f의 g0은 g의 f0 값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fx의 값은 나와 있으니까 자, f1의 값부터 써볼게요. f1은 2고요. 그 다음에 f2는 4고요. f3은 1이고요. f4는 3이고요. f0은 0이에요. 자, 이 부분부터 확인하면은 얘는 f의 g0 값이 g0이네. 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그래서 g0이라는 값은 0이라는 부분이 먼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자, 첫 번째 g0이라는 값은 0을 체크를 했어요. 자, 여기서 또 대응을 할게요. 자,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은 g0, g1이 3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이걸 써먹어야 되겠죠. g1은 3, g1이 어디 있습니까? g1, 여기에 g1이 있죠. 이게 3이래요. 그러면 f의 g3 값이 3이니까 자, g3의 값은 자, 3으로 대응하는 결과가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4가 됩니다. 그래서 f4가 3이라는 g3이 4라는 사실을 찾았고요. 자, g3이 4라는 사실을 찾았으니까 또 어디니? g3이 4 G3은 여기 있네요. G3 이 결과가 4가 돼요. 그래서 F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4가 되니 이거지.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죠. 그래서 G4의 값이 2라는 사실을 찾았어요. G4는 2라는 사실을. 이 문제는 바로 G3의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G3은 4라고 쓰면 되겠네요. 바로. 그래서 결과는 4가 되고요. 나머지 결과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함수 fx가 있다. fx는 1대1 대응이다. 그리고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fa는 a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랬죠. 자, 일단 대응 관계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1대1 대응인데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을 하죠. 근데 두 개의 합이 7이 돼야 돼. 그러면 3하고 4가 대응될 건데 얘는 4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결과가 3이 될 거고요. F1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F1은 4 값을 먼저 찾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가 다시 1, 2, 3, 4로 대응을 합니다.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예요. 자, F4가 3이라는 사실을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F1은 4라는 걸 썼어요.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1을 구해야 되는데 나머지 관계는 자 2가 2로 대응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2가 대응할 수 있는 데는 1입니다. 그러면 3이 대응되는 결과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F 인버스 1은 자 1로 대응되는 결과니까 이 결과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4 더하기 2가 돼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1차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y는 f의 2x 더하기 3이다 의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랬죠. 자, 역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x하고 y를 바꿀게요. 그래서 x는 f의 2y 더하기 3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fa가 b라면은 f 인버스 b가 a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시킬게요. 그래서 2y 더하기 3이라는 놈이 f 인버스의 x랑 같습니다. f 인버스 x가 얼마냐면 fx의 역함수가 gx니까 2y 더하기 3을 gx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y는 gx 마이너스 3이 돼서 y는 2분의 1배의 g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x가 1, 2, 3, 4에서 자,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인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부터 보면은 자, f랑 f를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됐다는 얘기죠. 이 결과는 양변에 f 인버스를 이렇게 합성을 해주게 되면은 f랑 f 인버스랑 같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fx는 2x다. 자, 결과가 2배가 돼야 되니까 얘는 f1이 2던가 또는 f의 2가 4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는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자, 그 얘기는 자, x에서 x로의 대응 관계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1, 2, 3, 4가 1, 2, 3, 4로 대응되는데 1이 2로 대응되는 관계가 있던가. 자, 또 다른 경우에는 x가 x로 대응을 하는데 1, 2, 3, 4가 1, 2, 3, 4로 대응될 때 2가 4로 대응되는 결과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f랑 f 인버스랑 같기 때문에 나머지 자 1이 2로 대응되면은 2는 1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는 2가 4로 대응되면은 4가 2로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머지 사실이 여기에서 이제 3이 3으로 가든가 4가 4로 가든가 이 결과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가는 이거 아니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F랑 F 인버스랑 같다는 사실이 되죠. 마찬가지 여기도 1, 1, 3, 3 대응되든가 1이 3으로 3이 1로 대응되든가 요 경우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은 F3은 F 인버스 3이다. 자,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 F3하고 F 인버스 3이 똑같죠. 3이 3으로 가고 역함수도 3이 3으로 가고 자, 이렇게 대응되는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이 4로 가면은 역함수에서 3이 4로 간다 이 얘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이 이렇게 대응되든가 이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보시면 되고요. F1이 3이면 이랬지. F1이 3이란 얘기는 자,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1이 2로 대응됐으니까 여기에서 1이 3으로 대응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3은 3은 1로 대응을 하겠지. 자, 확인할 사항은 F2가 4입니다. F2는 4다. 니은도 맞네요. 디귿은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4개다. 자, 좀 전에 자, 요렇게 대응되든가 요렇게 대응되는 거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도 요렇게 대응되든가 그 다음에 요렇게 대응되는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입니다. 5번이 답이에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을 하는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놨어요. fx하고 f.gx의 그래프가 줘져 있을 때 자, 우리 여기서 확인하는 게 f1 값은 2고요. f1은 2. 그 다음에 f2는 4, f3은 3, f4는 5, f5는 1 이거고요. 이쪽에서는 자, f의 g1 값이 2란 얘기죠. 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볼게요. f의 g1 값이 2고요.
f의 g2 값이 1이 되는 거고 f의 g3 값이 4가 되는 거고 f의 g4 값이 3이 되고요. f의 g5 값이 5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사항은요. f에다가 얼마를 대입을 해야지 2가 되니 이거지. 자, 여기 2가 되는 거는 얘는 1이에요. 그래서 g1이 1이라는 사실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1로 대응되는 결과는 5죠. 그래서 g2의 값이 5가 되네요. g2의 값이 5로 간다. 그 다음에 4로 대응되는 경우는 g3의 값은 2가 나오겠네요. g3은 2가 되고요. 자, 얼마를 대응해야지 3으로 가니 이거지. 3이네요. 그래서 g4의 값은 3으로 대응하고요. 그 다음에 5로 대응되는 결과는 4죠. 그래서 g5의 값은 4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g2의 값은 5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5 구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인버스가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f 인버스에 g 인버스 1 값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g 인버스 1부터 보시면은요. 1로 대응되는 결과는 여기 있네요. 1이죠. 결국 얘는 f 인버스의 1이거든요. 그럼 fx는 얼마를 넣어야지 1이 되니 이거지. 결과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결과도 5니까 답은 5 더하기 5해서 10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문제고요. fx가 1-x분의 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fx라는 유리함수를 자, x-1분의 -x로 써드릴게요. 그래서 얼마만큼 평행이동되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누죠. x-1분의 자, 마이너스를 묶어서 x-1을 쓰시고요. 여기는 -1이니까 플러스 1에서 -1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x-1분의 -1 빼기 1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점근선이 x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1이 돼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자, x는 1이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 1이 점근선이고요. y는 -1이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1이 점근선이에요. 자, 그리고 요 a에 해당되는 부분이 -1이니까 그래프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바로 그리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쪽 부분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y 절편 어디에 닿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지 지나는 사분면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x 0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 0 집어넣어 볼게요. 결과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원점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기억부터 볼게요.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 자, 정의역은 자, 점근선 x는 1이니까 x가 1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치역은 y가 -1이 아니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서로 같다. 이건 틀렸네요. 니은은 자,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다. 맞고요. 디귿은 y는 fx의 그래프는 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되죠. 2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자, x가 양수인 범위에서는 x분의 3이라는 답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x분의 12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x라는 그래프까지 있다. 자,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가 x축하고 y축하고 그려지고요. 둘 다 점근선 x는 0, y는 0이죠. x분의 3의 그래프는 자, 폭이 좀 좁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x분의 12는 자, 원래 x분의 12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그려지겠지. x가 음수인 부분만 그래프를 그리니까 좀 떨어져서 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y는 -x라는 그래프까지 그리시면은 y는 -x까지
그렸어요. 자, fx 그래프 위에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x축의 수직인 직선은 즉 y축의 평행한 이런 직선들을 얘기하겠죠.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을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y = fx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q하고 r을 찾고요. pq 곱하기 qr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 얘기죠. 자, 점을 이 정도의 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즉 x가 양수인 부분, 또 이쪽 부분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부터 체크를 먼저 해보시면요. 자, 여기다가 이 점을 a, a분의 3을 잡을 수 있지. 요 그래프가 y는 x분의 3이고요. 요 그래프는 x분의 12가 돼요. 그러면 a, a분의 3에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마이너스 A랑 만나는 점, 요 점을 q라고 한 거지. 그리고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요 점을 r이라고 한 거죠. 좌표는, 자, 이 좌표는 x좌표는 요거랑 동일합니다. a. 그리고 y좌표는 부호만 다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y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y좌표가 동일합니다. 그럼 x좌표는, 자, 이 값이 마이너스 a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12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12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r좌표가. 그래서 PQ와 QR의 길이의 곱이니까, 자, 이게 P죠. PQ의 길이는, 자, 지금 절대값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A를 더 큰 값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자, Y좌표는 요 A분의 3에서 마이너스 A를 뺀 거죠. 즉 A분의 3 더하기 A 값, 요게 순분 PQ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좌표의 차이만 알면 되죠. A 더하기 A분의 12를 쓰면 돼요. 그리고 A는 양수인 상황이에요, 지금. 자, 역수꼴 나와 있으니까 최대 최소값은 산술기하로 이용을 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전개하면 3이고요. 요거 12가 되죠. 그래서 15 더하기, 그리고 자, 이 부분은 a제곱이고 요거는 a제곱분의 36이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자, 이 루트 두 개 곱한 결과는 36이죠. 그래서 요 값이 2, 6, 12가 되네요. 그래서 이 전체의 결과는 27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최소값이 27이 돼요. 자, 마찬가지 이제, 자, 이쪽에서 좌표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 좌표를, 자, 우리 a, 그 다음에 여기를 a분의 12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y = x랑 만나는 점은, y = 마이너스랑 만나는 점은 이 점이 되겠지. 이 점을 p라고 잡으면 이 점이 q가 돼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x축에 평행하게 이 좌표가 r이 되겠지. 그럼 q좌표는, 자, x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죠. x좌표를 a로 잡으면 y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때 a는 음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이 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y좌표가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럼 x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3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PQ 곱하기, 두 번째는 이제 a가 음수인 상황이죠. PQ의 길이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a에서 요걸 뺀 거죠. 마이너스 a 빼기 a분의 12 값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마이너스 a분의 3에서 여기 있는 요 a를 뺀 거, 그게 요 x 값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빼기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 산술기하 이용하려면 마이너스 a가 양수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12라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3하고 요거 마이너스 a의 합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똑같습니다. 산술기하 적용하시면은요, 요렇게 한 거 3,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12 해서 얘도 15 더하기,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36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결과가 마찬가지 1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결과는 27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최소값은 27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y는 a 루트 x 더하기 4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요거의 그래프가 같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는요, 평행이동이 해서 일치되려면은, 자, x의 개수가 이 9죠. 마찬가지 a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a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제곱의 값도 마찬가지 얼마가 돼야 되냐면 9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호가 플러스기 때문에 a 값은 그냥 플러스 3 바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즉, 자, 평행에 이동되어 있는 놈을 먼저 볼게요. y는 루트 9로 묶어서 x-2가 되죠. 이 그래프는 이제 3배의 루트 안에서 x-2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프는요, y는 a 루트 x 더하기 4였죠. 그래서 a의 값은 3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요 그래프가 지금 x 빼기 2로 왔으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 y축 방향으로, 자, 이 그래프는 출발점이 0,4에서 출발을 하죠. 이 그래프는 출발하는 점이 2,0에서 출발하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m 더하기 n은 3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fx는 루트 x 마이너스 k. 자, 지금 이 그래프가 루트 x 마이너스 k고요. 루트 x의 그래프를 k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자, 1,6, 7,1, 8,9를 꼭지발하는 이 삼각형을 이 fx가 지나가게 되고, 마찬가지 또 fx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삼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역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y는 루트 x 마이너스 k 역함수니까 x는 루트 y 마이너스 k가 돼서 x 제곱은 y 마이너스 k, 즉 y는 x 제곱 더하기 k의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마찬가지 이제 x의 범위는 양수인 부분만 그려질 거고요. 자, 그래프가 실제로 여기 0,k를 지나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역함수가 완성이 돼요. 요게 y는 f 인버스 x가 됩니다. 근데 삼각형 ABC랑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그려진 이 그래프, 이게 무리함수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자, 요렇게 옆으로 평행 이동하다가 여기까지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만나지 않죠. 즉 7을 넣었을 때 이 값이 1보다는 큰 값이 나와야 돼요. 7을 넣었을 때 1보다는 큰 값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역함수의 그래프는 자, 대응을 쭉 하다가 1을 넣었을 때 이 값이 6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물론 이 아랫부분까지 쭉 내려가서 이쪽 부분도 체크가 될 텐데, 자,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쪽 부분만 하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f의 7값이 1보다는 커야 된다. f의 7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 그래서 7 집어넣으면은 루트 7 마이너스 k가 1보다 커나 같아서 7 마이너스 k는 1보다 커나 같으니까 k는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대값은 현재 6이 나오고요. 자, 역함수에서 자,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한 결과는 f 인버스에 1을 대입한 결과는 6보다는 작거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자, 1을 대입한 결과는 1 더하기 k죠. 이 결과가 6보다 작아야 돼서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자,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k는 5의 값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자, fx가 5분의 1 x제곱 더하기 5분의 1 k 2차 함수의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gx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되어 있어요. fx하고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랬지. 자, 이 두 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그래프의 역함수 구하면요, y는 루트 5x 빼기 k, 자, xy 바꾸면 x는 루트 5y 마이너스 k가 되죠. 그래서 5y 마이너스 k가 x 제곱이 되고요. y는
5분의 1 x제곱 더하기 5분의 1 k가 됩니다. 그래서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역함수와의 교점을 물어보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fx랑 gx랑 자, 그래프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그냥 y = x하고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그렸다고 하자. 그럼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 자,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 두 개의 교점이 모두 y = x하고의 교점과 일치합니다. 역함수는요 y = x하고의 교점을 찾기 때문에 y = x 역함수하고의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y는 x 대칭이니까 y = x하고의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5분의 1 x제곱 더하기 5분의 1 k라는 놈하고 y = x하고의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되는데 단 x가 양수인 범위죠 지금. 그러니까 x가 양수인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도록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양변에 5배를 해줄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k는 0.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첫 번째 판별식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판별식은 25 빼기 4k가 0보다 크다가 되지. 그래서 k가 4분의 25보다 작다를 쓰면 6점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0보다 큰 범위에서 갖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근 모두 양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합도 양수, 곱도 양수를 푸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합은 이제 양수 조건 만족을 했죠. 합은 양수니까 풀이에 상관없고요. 세 번째 곱이라는 놈, 요거 k 나오죠. k도 0보다 크다라고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죠. 곱은 0보다 크다, 같다, 상관없네요. 자,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걸 풀면은 k가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4분의 25보다 작다 해서 자, k의 값 정수는 0, 1, 2 가서 어디까지? 6까지 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fx가 x-a분의 2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 인버스 x 하고요. f의 x-4 빼기 4. 자,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일치하려면은 점근선이 일치를 해야 되죠. 자, 점근선을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fx의 그래프는 x-a분의 2로 묶어서 x-a 그대로 쓰시고요. 더하기 2a 더하기 b 해서 얘는 x-a분의 2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바로 점근선 x는 a고요. y는 2가 됩니다. 그럼 역함수는요. 역함수도 한번 써볼까요? f 인버스 x까지 쓰면은 자, f 인버스 x는 여기 있는 2하고 요 마이너스 a가 위치하고 부호가 바뀌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x 빼기 2분의 ax 더하기 b. 그래서 여기서 점근선이 이제 x는 2고요. y는 a가 됩니다. 원래 점근선은 x는 a가 되고요. y는 2가 되죠. 자, 여기에 이제 f 인버스 x 점근선이 얘는 2, a가 됩니다. 그리고 fx 빼기 4는 자, x축 방향으로 4만큼 옮기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긴 거지. 그래서 a, 2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옮겼으니까 얘는 a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되죠. x축 방향으로 4만큼 옮겼으니까 점근선은 x는 a에서 a 더하기 4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y는 2인데 이거를 4만큼 내린 거죠.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이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a의 값을 여기서 마이너스 2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a의 값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 a의 값, 평행 이동한 y는 x분의 3의 그래프랑 일치한다 그랬죠. 자, x분의 3의 그래프랑 일치하려면은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요 부분의 값이 3이 돼야 돼요. 즉 2a 더하기 b의 값이 3이 돼야 돼요. 근데 a가 지금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3이니까 b의 값은 7로 쓸 수 있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7이 돼서
A 더하기 B의 값은 5번 5가 정답이에요.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의 그릇 ABC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한다. 자 지금 경우에서 문제고요. 다른 과일을 3개의 그릇에 집어넣는다는 여기만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과일 5개가 1, 2, 3, 4, 5번 과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 3개가 A, B, C 주머니가 있어서 대응되는 관계는 함수처럼 생각하시면은 전체 경우에서는 3의 5제곱이 나오죠. 근데 조건이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의 수예요. 자 지금 상자가 A 상자 그리고 B 상자 그리고 C 상자가 있는데 A에는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모르겠지만 2개의 과일이 담깁니다. 그러면 A에 담을 2개의 A 상자에 담을 2개의 과일을 선택하는 방법은 OC 2가지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이제 B하고 C에 과일을 담아야 되는데 과일을 하나도 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3번째, 4번째, 5번째 과일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각각 B하고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3개만 두 군데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죠. 결과는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8이 되니까 80이 정답이에요. 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굿을 5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 같은 종류의 굿을 5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넣으려고 한다. 각 주머니 안에 구슬이 3개 이하가 되도록 넣는 방법의 수는 자 이제 요거 같은 종류 그 다음에 다른 주머니는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데 자 그걸로 해결 안 하고요. 각 주머니 안에 구슬이 3개 이하가 되도록 자 케이스를 나눠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구슬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요.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3개의 주머니를 먼저 그려보세요. 주머니가 여기 A 주머니 그리고 B 주머니 그리고 C 주머니가 있다. 여기다가 이제 5개를 갖다 넣는데 3개 이하가 되도록 그러면 구슬이 3개 이하가 돼야 되니까 자 어느 한 주머니에 3개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주머니에는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 어느 주머니에 3개가 들어가면은 여기에도 1개 여기에도 1개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2개 2개 1개 자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3개 2개 1개를 ABC 상자에 넣는 거니까 ABC 상자를 셋둘 하나로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죠. 셋둘 0으로 그래서 얘는 3팩토리얼 해서 6가지 방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두 주머니는 1개씩이고요. 한 주머니만 3개를 넣는 방법이죠. 어느 주머니에다 3개를 넣을 거냐 고르는 방법이 3C1로 쓰시면 되겠네요. 3C1에서 얘는 3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 자 구슬이 같기 때문에 같은 구슬 2개고요. 어느 한 주머니에만 1개의 구슬을 넣는 거죠. 1개의 구슬 넣는 주머니를 선택하는 방법이 3C1이에요. 그래서 3가지가 돼서 이 3가지 합이니까 결과는 3번 12가지가 정답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5장의 카드를 선택을 하려고 한다. 선택한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 자 5장을 선택해서 짝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8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8까지의 합이 먼저 얼마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8까지 합은 자 이 결과도 9고 이것도 9고 9고 해서 9가 4개 있어서 36이죠. 등차 수열을 공부한 친구들은 2분의 8 곱하기 9에서 36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 5장의 카드를 선택을 했는데 합이 짝수란 얘기는 나머지 3장에 버려지는 카드의 합도 짝수가 돼야 되죠. 자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된 5개가 짝수니까 버려진 3개의 합도 짝수가 돼요. 왜? 전체의 결과가 짝수니까. 3개를 선택했을 때 3장을 선택했을 때 합이 짝수인 경우를 선택을 해도 결과가 같을 겁니다. 그럼 합이 짝수 홀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 집합을 우리가 2개의 집합으로 쪼개죠. 짝수의 집합과 홀수의 집합을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1, 3, 5, 7 여기는
2, 4, 6, 8. 자, 이 집합을 내가 A라고 하고 이 집합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세 장을 선택을 할 때 짝수면은 자, 짝수 3개 선택하면 되죠. 즉 첫 번째 케이스는 B에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A에서 2개를 선택을 하고 B에서 1개를 선택을 해도 합은 짝수가 됩니다. 이 경우는 4C3이죠. 이 경우는 A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4C2고요. B에서 1개 선택하는 거니까 4C1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4가지, 여기는 24가지 해서 2가지 합이니까 28가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빨간 공 3개 하고요. 공은 구별을 하지 않죠. 구별하지 않는다. 네, 파란 공 6개를 모두 넣는 경우의 수예요. 각 주머니에는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는다고요. 빨간 공색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주머니 5개를 먼저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가 A, B, C, D, E 5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자, 빨간 공 3개. 근데 빨간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죠. 그럼 빨간 공이 들어가는 주머니는 지금 3개가 선택이 될 겁니다. 빨간 공 3개가 선택되는 방법은 일단 5C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이제 파란 공 6개를 내야 되는데, 각 주머니에는 1개 이상 3개 이하. 그러면 현재 D하고 E는 비어있단 말이죠. 여기는 지금 파란 공이 하나씩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공끼리 구별하지 않으니까 어느 주머니에 넣는지 상관없고요. 하나씩 들어가고요. 이제 파란 공이 남은 개수가 4개가 남았어요. 나머지 파란 공 4개를 이 주머니에 넣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죠. A, B, C, D, E 5개의 주머니는 현재 주머니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주머니예요. 그러면 파란 공 4개를 갖다가 2개로 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개, 1개, 1개를 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개 넣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둘을 넣는 방법은 5개의 주머니 중에서 2개의 주머니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개씩 선택을 하게 되면 되죠. 넣어주면 되고, 여기는 자, 5개의 주머니 중에서 먼저 2개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주머니 중에서 2개의 주머니를 선택을 해요. 그게 4C2예요. 그리고 얘는 하나씩 들어가는 주머니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5C4가 되죠. 자, 이 방법을 세시면 되죠. 이 방법은 여기 있는 5C는 10, 그리고 얘는 5 곱하기 4C는 5, 6에 30이 되나요? 그리고 5C4는 5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10 곱하기 요거 45에서 450까지가 되겠습니다. 15번이었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어느 관광지에는 7명의 관광객 A, B, C, D, E, F, G가 마차를 타려고 한다. 그림과 같이 이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요. 자, 그림과 같이 여기 2인용. 근데 여기는 마부가 있네. 2인용 의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는다.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2인용 의자의 오른쪽에 앉는다.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자, A,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앉아요. A,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앉고요. C,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지 않는다. 떨어져 앉는다는 얘기지.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자, 4개의 의자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해보고요. 여기에 마부가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생각할 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냐면은 자, A, B가 앉고 C, D가 앉는 방법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C, D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 3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마부가 있고요. 여기도 마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본 모양이죠. 자, A, B가 먼저 선택을 할 겁니다. A, B가 선택을 해. 이런 방법으로 A, B는 같이 앉아. 근데 C, D가 어떻게 하느냐? 자, A, B가 선택하는 경우를 먼저 가지수를 세야 되죠. A, B가 자리 선택하는 방법은 자,
여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중에서 어느 한 자리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3C1이 될 거예요. 그리고 AB가 자리를 맞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 상황에서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자 같은 상황으로 체크를 하고요. CD가 앉는 방법을 체크를 하는데 자 CD가 여기 마부 옆자리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거고 마부 옆자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부 옆자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CD.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 이거 우리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라고 해볼게요. 자 1번 케이스는 CD가 자 여기가 그나마 마부에 가까운 쪽 앞쪽이죠. 누가 앞쪽에 앉을 거니 선택을 해야 되죠. 그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C도 자리를 왼쪽 오른쪽 바꿀 수 있고요. D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자 마부 옆자리를 한 명이라도 앉아야 돼요. 그래서 C, D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C, D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경우에는 자 C가 마부 옆자리에 앉을 거냐 또는 D가 마부 옆자리에 앉을 거냐 골라야 되죠. 그런데 C, D 이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한 번에 섞어서 계산할게요. 마부 옆자리 하고요. 그 다음에 2열을 선택을 할 거니 아니면 3열을 선택을 할 거니를 먼저 골라야 되죠. 그게 몇 가지냐면은 두 가지가 될 거예요. 2열을 선택할 거니 3열을 선택을 할 거니 그리고 CD 중에서 누가 마부 옆자리에 앉을 거니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두 자리 중에서 왼쪽 오른쪽 자리를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8가지고요. 이것도 8가지가 돼요. 이 두 가지의 합으로 만들어졌으니까 8 더하기 8가지가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이 상황에서 A, B, C, D, E, F, G 자 상황이 3명이 되어 있죠. E, F, G 3명이 나머지 이제 빈자리에 하나씩 앉는 모두 다른 자리죠. 그래서 곱하기 3 팩토리얼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는 3 곱하기 2 곱하기 8, 8에 6, 8, 8, 16까지인가요? 그리고 3 팩토리얼은 6이죠. 그래서 96 곱하기 6, 96 곱하기 6이니까 6, 36, 54, 576까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까지 기출문제 부교재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